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경 북한 경비정 두 척이 서해 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의 참수리 357호정에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제2연평해전이 올해로 13년이 지났는데요. 목숨 바쳐 서해 NLL을 완벽히 사수한 여선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식이 29일 열렸습니다. 정지훈 중사입니다. 해군 2함대 안보공원 내 제2연평해전 전적비 앞 광장에서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 전사자 유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추모사에서 제2연평해전은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낸 승리의 해전이며 우리 영예를 한치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과시한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국방부 장관이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서 추모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대한 행동은 진한 감동과 교훈을 남깁니다. 그들은 조국을 지키는 후배들에게 참된 군인의 표상으로서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유가족들은 기념식이 끝난 뒤 제2연평해전 전사자 이름을 한 명으로 명명한 PKG 유도탄 고속함을 방문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또 이날 오후 국립대전연충원을 찾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소와 천안함 자륙용사 묘역을 찾아 참배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국방뉴스 정재훈입니다. 제2연평해전 발발 13주년을 맞아 서해에서 해상기동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해군 2함대 소속으로 제2연평해전 여선용사들의 이름을 딴 함정이 한 곳에 모여 훈련하기는 처음인데요. 해군 장병들은 굳건한 NLL 사수 의지를 다졌습니다. 네, 한편 당시 참수리 357호 부정장이었던 이희완 소령은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전우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가상의 적 수상함이 NLL 근처로 접근 중인 상황이 포착되자 적정 레이더상 컨택 NLL로 지속 접근 중. 유도탄 구속함들이 긴급 출항합니다. 윤영아, 한상국, 조천영, 황도현, 서후원, 박동혁. 여선 영웅의 이름을 딴 함정이 파도를 가르며 NLL로 긴급 발진합니다. 적 함정의 NLL 침범이 확인되자 즉각 전투태세에 들어갑니다. 정원, 전투 배치. 유도탄 구속함의 76mm 함포가 일제히 불을 뿜으며 가차없이 적의 도발을 응징합니다. 제2연평해전 이후 도입된 유도탄 구속함은 76mm 함포와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해 전력을 크게 보강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의 위치에서 NLL을 사수했던 고 윤영아 소령을 비롯한 6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도발하는 적은 바다에서 반드시 경멸하겠습니다. 제2연평해전 승전 13주년을 맞아 여선 영웅의 이름을 딴 6척의 유도탄 구속함이 한 곳에 모여 훈련하기는 처음. 장병들은 선배 전우가 피로 지킨 NLL을 한치도 내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평해전 선배 전우들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바다를 사수하겠습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57호 부정장이었던 이희완 소령은 전우들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불편한 한쪽 다리를 이끌고 고 윤영아 정장 묘비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정장님께서 현생에 못다한 것들은 어쨌든 부장과 생존에 있는 부하들이 하나씩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고 박동혁 병장에겐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제2연평해전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영화가 이제 탄생해서 네가 주인공이 되었어. 근데 아주 이현우라는 배우가 너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고. 월드컵 열기로 한창이던 지난 2002년 6월 29일 벌어진 제2연평해전. 해군 장병들은 13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적이 또다시 도발하면 철저히 응징한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서해 NLL 인근의 전투시설을 증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28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갈도 등 NLL 인근 지역의 전투시설을 증강하고 등산구 등에 장사정포를 설치하고 있다며 우리 함정을 상정해 타격 훈련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해상 부표를 설치한 것은 북중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이 그 전에는 NLL 인근 어장의 조업권을 중국 어선들에 파는 등 중국 어선의 조업을 묵인했지만 최근 중국 어선을 밀어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한 장관은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 증축 공사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며 10월 전까지는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전략적 수준의 도발이 있다면 10월 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로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창조국방의 추진 개념을 구체화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환경에 맞는 미래 군사 전략을 정립하고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을 뛰어넘는 우리 군의 비대칭 전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창조국방의 개념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6일 한국군사학회가 마련한 세미나에서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 추진관이 창조국방의 추진 개념과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 군이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주도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먼저 합참 주도로 미래 우리 군의 군사 전략과 작전 개념을 재정립해서 미래 군구조 발전 및 군사력 건설의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겠으며 이와 병행해서 핵과 미사일, 잠수함, 사이버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도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비대칭 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합참은 앞으로 8년 후부터 최대 15년 안에 미래 군사 전략과 합동작전 개념을 재정립합니다. 카이다와 국방대, ADD 등은 합참이 이 개념을 정립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특히 내년 안에 통일기의 군사 전략과 합동작전 개념 정립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우리만의 비대칭 전력 개념 정립과 이에 따른 전력 획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미래 군사력 건설의 소요 결정을 탑다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적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우선 확보하고 추월 선도형 전력 중강을 추진하면서 합동성 중심의 탑다운 방식으로 전력 소요 결정 체제로 전환을 해 나가겠습니다. 각 군에서 소요 제기를 받고 이를 합참에서 검토해서 결정하던 방식을 합참이 미래전장에 대한 구상을 하고 이 구상을 바탕으로 각 군에서 사용할 무기 체계를 할당해 준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이같이 창조국방을 추진하기 위해 국방 전반의 문제를 발굴하고 창의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창조국방 TF 업무를 국방개혁실에서 맡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민간 전문가와 예비역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사력 운용과 건설, 국방 경영, 기반 구축 등 4개 분과별 워킹그룹을 설치해 세부 과제를 식별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메르스 발생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 대청병원에 파견됐던 군 의료진이 29일 임무를 완수하고 철수했습니다.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24명의 의료진은 소속 군 병원으로 복귀했고 대청병원은 정상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대전 대청병원에 투입됐던 메르스 대응 국군 의료팀이 임무를 완수하고 철수했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 소속 군의관 3명, 간호장교 20명, 행정장교 1명 등 모두 24명의 군 의료지원단은 29일 병원에서 준비한 환송회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지원단은 지난 12일 대전 대청병원에 투입돼 17일간 격리병동에서 환자들을 진료했으며 해당 병원에 내려진 격리 조치가 해제되면서 소속 국군병원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전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자랑스럽습니다. 군부대의 강한 결속력과 협동심이 있어 가능했었고 끊임없이 응원과 격려를 해준
선임 장교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이 없었더라면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초 대청병원의 격리 조치가 끝난 지난 26일 철수 예정이었지만 병원 측이 추가 감염자 발생에 대비해 자율적으로 격리를 사흘 연장하면서 복귀가 늦춰졌습니다. 대청병원은 메르스 확진 환자인 16번 환자가 거쳐간 것으로 확인돼 지난 1일부터 코호트 격리를 진행해왔으며 29일부터 응급실을 비롯한 모든 병동이 정상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국군 의료 지원팀이 저희 대청병원에 오셔서 대전 지역의 메르스로부터 대전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새로운 환경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환자 한 분 한 분마다 아주 정성껏 진료해 주시고 간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편 국방부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28일부터 수도병원 소속 신장내과 의사 1명과 간호장교 5명을 강릉의료원에 투입해 메르스 대응 의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뉴스는 서울 지역 9개 구에 위치한 현충시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현충시설을 전해드립니다. 일제치하에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곳이자 온갖 고문의 현장이었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소개합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서부에 위치한 자치구로 약 30여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 서대문구. 독립문에서 서대문 독립공원을 따라 약 200m쯤 걷다 보면 붉은 건물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1895년 일본 군함 운요 사건이 계기가 돼 군사력을 앞세운 강화도 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후 1908년 경성 감옥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서대문 형무소 감옥에서 기계도 펴지 못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고문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감옥 현장 그리고 이제 사형실이 있습니다. 우리 선녀들이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첫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가. 그리고 사형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형을 당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원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안과 청사 전시관 1층 역사실에는 1908년 일본인의 설계로 한국 최초의 근대식 감옥이 준공되는 등 이곳의 전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05인 사건을 시작으로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이곳에 수용되는데 광복 직전인 1944년에는 무려 2,890여 명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일제가 애국지사를 고문했던 임시구금실과 고문실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일본 순사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취조실과 거꾸로 매단 채 물고문을 자행했던 고문실 등 애국 선열들의 고통의 순간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이곳은 벽관 고문을 시행했던 곳입니다. 실제로 이 안을 열어보면 이렇게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에 사람을 감금하게 되는데요. 이 안에 갇힌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갇힌 채로 밖에서 감금을 당하게 됩니다. (1920년대) 지어진 건물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중앙사는 간수들이 감시대에서 옥사 전체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직접 감방 안에 들어가 수감 체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일제 강점기를 직접 겪어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과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오늘 학교 끝나고 의미 있를 갖고 오게 되었는데 정말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어제도 왔었는데 어제는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오게 됐는데 여기서 본 애국 지사분들로 인해서 그분들의 희생으로 인해 저희가 지금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뭉클했고요. 뿌듯했습니다. This self-guided tour is very well done.
I have learned a lot about the history of this prison. I was aware of the Japanese occupation, but not in depth. Having done this tour, I understand more now.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지난 1998년 6월 22일에는 무장간첩 9명을 태운 북한 잠수정이 동해안에 침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투항을 권유했으나 잠수정의 고장으로 납포됐고 간첩 9명 모두 집단 자폭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1971년 육군 5725 부대의 모내기 지원과 1973년 육군 5881 부대의 급속무장 행군대회, 그리고 1981년 육군 5973 부대의 적 위장 침투 시범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농번기에 일손이 모자라는 농촌을 돕기 위해 육군 제5725 부대 예하 전 부대에서는 모내기 지원 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가 대민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모내기 작전은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한 정부 시책에 호응해서 일손이 모자라 모내기의 지장을 받고 있는 대덕군 동면을 비롯해서 충남북 북의 시군에서 모내기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관계 장교의 인솔하에 일일 병력 1000여 명과 40대 차량이 동원 모내기 지원 작전에 나섬으로써 군민 간의 상호 협조와 유대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체력과 단결된 힘은 곧 국력의 원천입니다. 야전군 이하 육군 제5881 부대 장병들은 건강한 체력과 단결된 힘을 보유하기 위해 지난 6월 23일 급속 무장 행군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군 대회는 각 부대에서 18개 팀이 출전했는데 10km를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50분 이내에 조파해서 628 포대 A포대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기계화 보병대대 3중대와 1중대가 각각 2, 3위를 차지해 부대장으로부터 상장과 함께 푸짐한 포상을 받았습니다.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녹음기를 맞아 육군 제5973 부대에서는 대적 침투 경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분대장급 이상 각급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적 위장 침투 시범을 실시했습니다. 북괴가 활용하는 각종 위장술 공개와 아울러 적의 침투 장비를 공개하여 장병들의 녹음기 경계심을 높여준 보람된 시범이었습니다. 지난 22일 동해안 속초 앞바다에서 꽁치잡이 어선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발견된 북한 잠수정은 침투 도발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좌초된 잠수정을 예임, 군 당국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지난 20일 북한의 훈련 기지인 원산 앞바다 황토섬을 출발, 우리 해안에서 1시간가량 구인포스트 개척 임무를 마치고 북으로 돌아가던 중 잠수정이 고장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잠수정에서 노획한 총 203정 1388점의 장비와 메모 형태의 작전 일지가 적힌 수첩 등을 토대로 관계 당국이 합동 신문을 벌인 결과 이번 북한 잠수정에 승선한 인원은 총 9명으로 3명이 잠시 우리 해안에 침투했다가 복귀하던 중 잠수정이 고장나 우리 어선에 발각됐으며 이후 집단 자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솥대와 트럭, 옥수수 등 거액을 지원한 정주영 명예회장 일행이 23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며 같은 날 유엔사와 북한 간의 장성급 대화가 재개되는 것을 비롯해 한국 정부와 영국 이코노미스트 그룹 주최로 비무장지대 외국인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 등 모처럼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교류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이면에서 잠수정을 침투시킨 북한의 야누스적인 두 얼굴에 충격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과 해상기동훈련 소식 연이어 전해드렸습니다. 2002년 6월 29일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전사한 여섯 용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해의 수호신이 되어 NLL을 굳건히 사수하고 있는데요. 13년 전 선배 전우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우리들의 영해, 후배들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